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재삼 작가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책은요. 시라토리 하루이코 작가님이 지은 니체와 함께 산책을 이라는 책입니다. 네, 그럼 먼저 들어가는 말 보겠습니다. 철학자들은 어떻게 자신을 구원했을까? 어린 시절, 나는 책을 읽을 때마다 항상 궁금했다. 이 책을 쓴 저자는 대체 어떤 사람일까? 다양한 나라, 다양한 시대에 살았던 그들은 정말이지 인간이란 존재를 정확히 이해하고 인생을 훤히 알고 있는 것 같았다. 10대 중반 사춘기 무렵에 나는 남은 인생이 너무나 길고 무겁고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버겁게 느껴졌다. 그래서 책을 읽으며 삶의 방향을 찾고 앞으로 경험할 인생을 예습하려 했다. 물론 독서가 실제로 인생의 완벽한 예습이 되지는 못했지만 말이다. 아무튼 종교, 철학, 사상 분야의 책을 읽으며 새로운 의문이 고개를 들었다. 이 저자들은 어떤 일을 체험한 것일까? 책에는 그들이 어떤 특별한 체험을 한 게 분명하다고 짐작되는 내용이 자연스럽게 쓰여 있었다. 그들은 체험 자체를 상세히 설명하지 않았다. 오히려 체험에서 비롯된 그들의 새로운 감각이나 인간관을 토대로 글을 썼다. 그렇게 쓰인 글은 저자만의 독특한 표현으로 채색되었지만 모두 본질적으로 같은 무언가를 내포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들의 인생 경험 중에 어떤 중요한 공통점이 있지 않을까? 나는 책을 반복해 읽으며 그 공통점을 찾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그리고 마침내 공통점을 발견했다. 그들이 인생에서 일관되게 체험한 것은 관조, 명상, 깨달음이었다. 이 단어들은 현대인에게 그다지 친숙하지 않을 것이다. 설령 어떤 책에서 이 단어들을 접한 기억이 있다 해도 상황은 비슷할 것이다. 세 단어 모두 고리타분하고 왠지 종교적인 느낌으로 부담스럽게 다가올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선입견이 만든 이미지일 뿐이다. 관조, 명상, 초월은 종교적 색채가 밴 개념이 아니라 기원전부터 인간이 실제로 체험한 것들이다. 이제부터 역사 속 위대한 사상가들이 어떻게 관조, 명상, 깨달음을 체득해 인생에 활용했는지, 그래서 어떻게 자신의 일상을 구원했는지 여러 문헌을 참고해 설명할 것이다. 그리고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도 이 세 가지를 체험해 일상생활에 효과적으로 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만약 당신이 응용에 가장 관심이 있다면 이 책의 후반부터 읽어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먼저 관조, 명상, 깨달음이 무엇인지를 간략하게 설명하고 그 실제 감각과 응용 방법을 상세히 알아보자. 관조란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대부분 내가 늘 하는 건데 당연히 그렇게 보는 거 아니야? 하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관조란 어떤 대상을 볼 때 사고와 감정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다. 따라서 객관적으로 보는 것과도 다르다. 객관적으로 볼 때는 사고가 개입하기 때문이다. 명상은 꼭 가만히 앉은 상태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다. 사고를 멈추고 무언가에 집중한 상태라면 언제든지 명상이 될 수 있다. 길을 걸으면서도 혹은 작업하면서도 명상을 체험할 수 있다. 이렇듯 명상에는 다양한 기회와 형태가 있으며 본인이 명상이라고 깨닫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그리고 명상은 언제나 간조와 연결된다.
간조와 명상이 깊어지면 깨달음에 이르기도 한다. 따라서 이 세 가지는 경계없이 서로 이어져 있다. 다만 깨달음에 도달해도 그 상태에 계속 머무를 수는 없다. 곧 현실로 되돌아오게 된다. 하지만 깨달음을 체득한 사람은 노련한 조타수처럼 현실의 파고에 휩쓸리지 않고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구원할 수 있다. 깨달음은 특정한 방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또 개인의 의지로 도달할 수 있는 영역도 아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 오히려 이 모든 것을 내려놓았을 때 비로소 깨달음이 불현듯 찾아온다. 이것은 삶의 신비이자 명상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신의 선물일 것이다. 차례를 보겠습니다. 1부 철학자처럼 자유로워지는 법. 1장 철학자의 명상법. 일상에서 나를 여행하는 기술. 2장 나의 영혼을 되찾는 시간. 명상이 우리에게 주는 것들. 2부 일상에서 깨달음을 얻는 법. 3장 나만의 가치관을 창조하라. 4장 간주와 명상을 일상화하라. 5장 누구나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 네, 그럼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철학자의 명상법. 산책 중에 발견하는 삶의 기쁨. 니체. 산책은 구원이었다. 독일의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는 날씨가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믿었다. 그는 35세의 젊은 나이에 교수직에서 퇴직할 정도로 병약했지만 말기에겐 화창한 날에는 몹시 아픈 걸 느끼지 못했다. 특히 휴양지에서 즐기는 산책은 그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구원이었다. 여기서 말하는 산책은 주변을 어슬렁거리며 1시간 정도 집 근처를 느긋하게 거니는 수준이 아니다. 적어도 5km가 넘는 거리를 빠른 걸음으로 걷는 것이 당시 독일인이 생각하던 산책이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여유로운 산책과는 전혀 다르다. 니체는 비 오는 날에도 우산을 쓰고 산책하러 나갔다. 1881년 7월 37세의 니체는 스위스 동부를 100km가량 가로지르는 계곡지대인 엥가딘에 머물렀다. 인강이 흐르는 약 15km 사이에 실스 호스, 실바 플라나 호스, 샴페레 호스, 생모리츠 호수가 있었다. 니체는 해발 약 1800m 지대에 있는 아름다운 호반을 따라 숲속길을 매일 혼자 걸었다. 그렇게 산책하는데 보통 8시간에서 길게는 10시간이 걸렸다. 니체는 이것뿐 아니라 자신이 머물던 여러 고장에서 매번 오랜 시간 산책했다. 산책이란 니체에게 현실적인 구원이었다. 그 구원은 도시와 사람들, 번잡한 세상사에서 물리적으로 최대한 멀리 벗어나는 일이었다. 그리고 자연에 파묻혀 스스로 자연의 일부로 녹아드는 일이었다. 니체는 이러한 체험을 종종 기록했다. 우리는 자연에 관해 아주 자주 이야기한다. 그때마다 자연스레 자신을 잊게 된다. 인간도 자연이다. 진짜 자연은 우리가 자연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 느끼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 니체는 자연에서 찾아낸 3가지를 사랑했는데 바로 광대함, 고요함, 햇빛이었다. 그는 하루에 8시간 동안 혼자 자연 속에 있다 보면 15분간의 깊은 침잠이 몇 번 찾아온다고 말했다. 그 8시간 동안 몇 번인가 아주 깊은 15분이 찾아온다. 그때야말로 내 안에 가장 깊은 샘에서 솟아나는 활성 음료를 마실 수 있다. 니체는 시적이고
상징적인 표현을 사용했는데 이 특별한 15분이 바로 명상의 심층부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 니체에게 산책은 자신의 깊은 내면에 이르는 길, 한마디로 자연 속 명상이었다. 자신만의 동굴을 찾아서 니체는 26세라는 젊은 나이에 스위스 바젤 대학교 고전 문헌학과 정교수가 됐지만 앞서 말했듯 건강상의 이유로 35세에 퇴직했다. 그 후 10년 동안 겨울에는 이탈리아와 프랑스에서, 여름에는 스위스의 휴양지에서 지필과 사색에 몰두했다. 그의 생활비는 바젤 대학교에서 매년 지급한 연금 3,000프랑, 스위스 프랑 기준으로 약 370만 원이었다. 주요 이동수단은 증기 기관차, 증기선, 우편 마차였다. 임대주택의 방 하나를 반년이나 몇 개월 단위로 계약해서 머물곤 했다. 니체는 창밖으로 산이 보이는 어두운 방을 좋아했고 그런 방을 찾아 자신만의 동굴로 삼았다. 낮에는 근처 식당이나 호텔에서 점심을 먹었고 마음이 내키면 호텔 연회장에 놓인 피아노를 치기도 했다. 그리고 나서 늘 산책했다. 친구에게 온 편지를 우체국 사서함으로 받아보고 세상 일에 관한 정보는 도서관에 비치된 신문과 잡지에서 얻었다. 니체는 눈의 통증, 두통, 위통, 구토 등의 극심한 신체적 고통이 찾아올 때는 아편으로 견디면서 침대에 누워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를 괴롭힌 질병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후대의 의사들은 니체가 아마 뇌종양을 앓았거나 진행성 핵상 마비 질환에 시달렸을 것으로 추측한다. 걸으면서도 명상할 수 있다. 이렇듯 니체는 신체도 정신도 불안정했다. 그가 8시간이 넘는 긴 산책 중 저 깊은 내면에 이르는 15분간 큰 기쁨을 느꼈다는 사실은 그가 남긴 메모와 편지에 고스란히 드러난다. 니체는 자신과 타자의 경계가 사라지고 자연과 합이라는 데서 기쁨을 느꼈다. 1880년 여름, 휴양지로 유명한 체코 서부의 마리엔바드에서 지내던 니체는 친한 친구에게 편지를 보냈다. 나는 산책하다가 울고 말았다네. 그건 광희의 눈물이었지.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체득한 세상을 보는 새로운 시선에 기쁨이 차올라 나는 노래 불렀고 또한 무의미한 말을 무심코 입 밖으로 꺼냈다네. 일주일 후에도 니체는 숲속을 산책하는 기쁨을 편지에 담았다. 나는 나 자신을 훨씬 뛰어넘었지. 마침 숲속을 지나가던 한 남자가 나를 무척 유심히 보더군. 그 순간 내 얼굴은 넘치는 행복으로 빛나고 있었을 거야. 철학자 카를 야스퍼스를 비롯해 후대의 의사들은 니체의 이런 고백을 다행중 같은 정신질환의 표출로 추측했다. 혹시 니체가 무언가 특별한 체험을 했던 건 아닐까 하는 의문을 전혀 품지 않은 까닭은 의사의 생각이 단지 질병의 유무에만 머물렀을 뿐 명상을 체험한 적은 없었기 때문이다. 누군가와 함께 하이킹하는 기분으로 숲속을 산책하면 자연과 하나됨을 느끼기 어렵다. 즉 나는 나이고 주위를 둘러싼 초목은 자연 그대로의 초목일 뿐이다. 하지만 혼자 산과 들을 걸으면서 무의식 중에 명상 상태로 들어가면 나와 자연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어느새 하나로 녹아든다. 그러면 니체처럼 그 자리에서 넘치는 기쁨을 맛볼 수 있다. 분명 많은 사람이 명상은 가만히 앉은 고요한 상태에서 일어나는 신비로운 일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산책을 하면서도 얼마든지 명상 상태에 들어설 수 있다. 참선하는 승려가 수행 이외에 청소라든지 생활에 필요한 잡무를 묵묵히 해낼 때도 일종의 선정, 즉 사고하지 않는 명상 상태에 이를 수 있다. 마찬가지로 혼자 산책을 하다가도 쉽게 명상을 체험할 수 있다. 이 현상을 단지 생각이나 상상만으로는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 자신이 실제로 경험해야만 알 수 있다. 니체는 그때의 기쁨을 이렇게 글로 남겼다. 자연의 풍경 속에서 우리 자신을 재발견하고 유쾌한 전율을 느낄 때가 있다. 그것은 가장 아름다운 분신 현상이다. 땅에서 그런 느낌을 받는 사람은 분명 행복할 것이다. 자연과 나 자신의 경계가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며 기쁨을 느낀 니체는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다. 이를 정신질환 증상으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을까.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의 창조성. 니체는 산책이 바로 명상이다 라고 단적으로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명상하며 살아가는 삶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현대사회의 생활 속도는 두려울 만큼 점점 빨라지고 있다. 현대인들은 생각하는 시간도 생각하는 데 필요한 정적도 잃어버렸다. 명상하는 삶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 본래 명상 생활을 하려면 여유로운 시간이 있어야 한다. 그 시간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고귀한 일이다. 여기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말은 세상 일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니체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은 곧 명상하는 시간이었다. 니체 연구자들은 그의 글에서 이러한 의미를 읽어내지 못한 것이 아닐까. 니체가 구체적으로 명상을 실천한 행위는 숲과 들을 산책하는 일이었다. 그는 산책하다가 불현듯 떠오른 생각을 작은 수첩이나 메모지에 적었다. 니체가 쓴 글에 격언이 많은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또한 니체는 대학에서도 서재에서도 세상에서도 떨어진 장소에서 산책 중에 불쑥 떠오른 발상이야말로 깊은 내면에서 생겨난 순수한 사상이라고 확신했다. 산책할 때의 명상이 니체를 니체답게 만든 것이다. 이 사고를 우리는 지금 아포리즘으로 읽고 있다. 그의 대표작인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의 핵심 사상도 역시 숲속의 산책에서 탄생했다. 1881년 8월 초순의 일이었다. 실바 플라나 호수의 남동쪽 길을 빙 돌아 호수의 언저리로 빠져나가 2m에 달하는 삼각형 바위를 본 순간 그의 머릿속에는 영원 회귀라는 개념이 확고하게 자리 잡았다. 그날 실바 플라나 호수를 따라 여러 숲을 걸었다. 슐레이 고개 가까이에 거대한 바위가 우뚝 피라미드 모양으로 솟아있어 나는 그곳에서 멈춰 섰다. 그때 이 사상이 내게 찾아왔다. 이 경험은 내게 강렬한 인상을 주었고 훗날 그곳의 지명인 실스 마리아에서 영감을 받아 동명의 시를 쓰기도 했다. 실스 마리아의 마지막 두 행은 다음과 같다. 하나가 둘이 되었다. 그리고 차라투스트라가 내 곁을 지나갔다. 하나가 둘이 되었다의 의미는 무엇일까? 지금까지 혼자였는데 갑자기 두 사람이 되었다는 의미다. 또 다른 사람은 누구일까? 바로 차라투스트라다. 이는 허구도 환각도 아니다. 니체가 겪은 일을 묘사한 것이고 깊은 명상 끝에 체험한 현상이다. 네, 오늘 저는 여기까지 읽어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새로운 책으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